네, 매주 토요일 제가 일주일의 정치 상황을 흐름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정치 상황을 전망하는 고성국의 판입니다. 오늘 고성국의 판 세 가지를 자제하고 세 가지를 치열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모두 9명입니다만 김기현, 안철수, 김기현, 양강 구도는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양강 구도는 양강 구도인데 나경원 불출마 선언 이후에 김기현이 앞서가던 양강 구도가 안철수가 근소 하나마 앞서는 양강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나경원 불출마 효과라고 분석이 됩니다. 김기현 측에서는 이게 나경원 불출마에 따른 반사 효과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안철수 측에서는 나경원 불출마 이후 친윤 세력의 행태에 대한 불만이 안철수 지지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앞서 나가는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근소하나마 여론조사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오차범위 내에서의 앞서거나 또는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앞서거나 거의 모든 조사에서 안철수가 앞서가는 것으로 조사가 발표된 이번 주 중반부터 김기현 측 그리고 특히 대통령과 가깝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이 의원들의 안철수에 대한 집중적인 전방위 공격이 전개됐습니다. 그런데 안철수에 대한 그 전방위 공격이 과연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나경원에 대한 그 전방위 공격이 있었을 때는 나경원의 지지표가 상당 정도 빠져나가면서 김기현으로 모아지는 현상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김기현의 급상승과 나경원의 퇴조가 교차되면서 전대 국면이 바뀌어버렸거든요. 김기현이 1등으로 치고 가고 2등, 3등을 나경원, 안철수, 나경원이 하는 구도로 구도가 확 바뀌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철수에 대한 집중 공격, 김기현 측에 그리고 이른바 친윤 측의 집중 공격이 과연 나경원 때와 같은 전개를 보일 것이냐? 일단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경원 때는 그 집중 공격으로 나경원 지지표의 절반 가까이가 빠지면서 그 표가 김기현한테 가서 구도가 바뀌어버렸는데, 지금 안철수에 대한 집중 전방위 공격이 시작됐는데 아직 표심에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안철수 지지가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판의 오랜 그 격언 중에 하나가 똑같은 걸로는 두 번 못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경원을 주저앉히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김기현 또 이른바 친윤 세력의 이 패도 정치적 밀어붙이기가 나경원을 주저앉히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 똑같은 방법으로 안철수까지 주저앉히거나 안철수까지 하기는 쉽지 않다. 이게 현재까지 여론조사상 확인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 이렇게 전방위 공격을 받게 된 안철수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강력하게 맞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불출마의 반사효과든 아니면 나경원이 불출마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친윤 세력의 패도 정치적 거친 방식에 실망하고 불만을 갖게 된 사람들의 표심 이동이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경원 불출마를 계기로 오히려 전대의 주도권을 안철수한테 뺏기는 양상이 벌어지게 되면서 나경원 공격을 주도했던 장제원이 앞으로 5년간 일체의 임명직 당직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사실상의 백의종군 이선 후퇴 선언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습니다. 세게 누르면 세게 튀어오르는 법입니다. 민심이 그렇고 당심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아까 정론일침에서 소개한 조선일보의 사설과 같은 우려와 걱정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윈윈하는 전당대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모두가 다 루저가 되는 전당대회로 갈까봐 다들 걱정 아닙니까? 모두가 윈윈하는 전당대회로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루저가 되는 전당대회는 피해야 하겠기에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자제하고 세 가지를 치열하게 하자. 이렇게 당권 주자들과 최고위원 후보들 그리고 대통령실에 제가 촉구합니다. 세 가지를 자제하자. 첫째, 대통령 비서들의 전당대회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언급도 지금부터는 있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실 비서들의 전당대회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좋은 거건 나쁜 거건 어떠한 언급도 지금부터는 자제되어야 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자제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안철수든 김기현이든 안철수든 황교안이든 조경태든 윤석열이든 이제 더 이상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윤심 또는 윤힘이라는 단어를 자제하자. 그거 안 쓰고도 당대표 될 수 있어야 한다. 윤심이라는 단어이든 윤힘이라는 단어이든 그런 단어 쓰지 않고도 당대표 될 수 있어야 한다. 쓰지 말자. 이제 자제하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미 오염됐다. 그러니 자제하자. 셋째, 치열하게 싸우되 인신공격은 자제하자. 어떤 게 인신공격이고 어떻게 치열한
정치 토론인지는 당사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안다. 집권당 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 정도면 이게 인신공격인지 이게 꼭 치러야만 될 정치 토론인지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정도 안목도 없이 당대표 도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각자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 자제해라. 알아서 자제해라. 상대방의 인신공격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제할 뿐만 아니라 캠프 실무 요원들의 인신공격 유혹도 자제시켜라. 그거 못하면서 무슨 집권당 대표를 하겠다는 거냐. 그거 못하면서 어떻게 당대표가 되면 당을 하나로 만들어 가겠다고 큰소리 칠 수 있냐. 안철수든 김기현이든 인신공격 자제하고 캠프가 상대 후보에게 인신공격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 유혹도 자제시켜라. 세 가지를 자제하자. 대통령실 비서들은 어떤 경우에도 더 이상 전당대회 관련된 발언을 자제하고 후보와 캠프는 윤심이든 윤힘이든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이미 오염돼 버린 이 용어 사용을 자제하라. 셋째, 인신공격과 정치투쟁 이걸 구별하지 못할 정도면 정치 자격 없다. 인신공격을 자제할 뿐만 아니라 후보 각자가 캠프도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제시켜라. 이 세 가지를 자제하자. 동시에 세 가지를 치열하게 하자. 첫째, 당 노선 논쟁을 치열하게 하자. 국민의힘이 자유우파의 정치적 대표체로서 어떠한 정치적 노선, 어떠한 이념적 지향성을 가지고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좌파들과 투쟁하고 국가 경영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노선 투쟁을 치열하게 하자. 그 치열한 노선 투쟁을 통해서 상대방의 지금까지의 정치 경력과 정치 이력 그리고 정치적 행동에 대한 치열한 비판과 방어를 해라. 그것은 공방을 해도 좋다. 이건 인신공격이 아니다. 정치인의 정치 행동에 대한 검증이고 추궁이니까. 이걸 치열하게 하자. 둘째, 총선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을 시작하자. 총선 승리는 이번에 새로 뽑힐 당대표와 당 지도부의 절체절명의 과제다. 무슨 말을 해도 총선에서 지면 끝나는 것이다.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인지,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당의 대좌파 투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이런 걸 가지고서 치열하게 토론하자. 셋째,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떤 리더십을 갖는 당대표를 뽑을 것인가로 귀착되기 때문에 리더십 토론을 치열하게 하자. 각 캠프와 각 후보가 왜 이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리더십 차원에서 제대로 설명하고 왜 저 사람은 안 되는지를 리더십 차원에서 치열하게 공격해라. 이 세 가지를 치열하게 하자. 당 노선 투쟁을 치열하게 하자. 총선 선거 전략을 갖고 치열하게 하자.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공방을 벌이자. 이렇게 해야 당의 비전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치열한 정치 토론의 장으로서 전대가 되고, 그래야 누가 이기든
함께 승복하는 축제장이 될 수 있다. 세 가지를 자제하고 세 가지를 치열하게 하자. 고소국의 판이었습니다.